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화이트바이오라고, 화이트바이오가 이제 뭔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현재 위치가 어디 와 있느냐, 도대체 플라스틱이 지구에 악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인간한테 도움을 주느냐. 근데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무섭게 플라스틱은 인간과 지구에 좋은 역할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화이트바이오라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플라스틱이 인간과 지구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지금 플라스틱이 전체 환경에서 전부 다 나쁜 놈, 폐기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만들어서 쓰긴 썼는데 어떻게 해수하느냐. 그 해수의 정책이 좀 없어갖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해수의 정책이 기준이 좀 만들어져 갖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수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화이트바이오, 그럼 화이트바이오가 뭐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뭐냐? 여기 보면은 아들, 딸내미가 둘이 있거든요. 똑같이 말씀하듯이 미래 지구에 우리 아들, 손자들한테 좋은 환경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바이오, 그럼 화이트바이오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은 그 앞에 또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동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바이오 연구개발 동향인데요. 바이오 산업의 개요가 뭐냐? 친환경 플라스틱의 개념이 뭐냐? 그 플라스틱 개념, 그래서 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 기준, 그 다음에 생분해 사용 제품의 사용시 문제점, 화이트바이오 개념, 그래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업소 평가, 그래서 미래의 화이트바이오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구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오란 무엇이냐? 지금 그린바이오가 저희가 70년대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린바이오 대표적인 제품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를 통해서 개량을 시켜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린바이오 그러면은 나뭇잎에 녹색을 분해서 농업 식품 분야의 바이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린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바이오. 인체바이오는 90년대부터 두에서 넘어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체를 이용하는 황우석 박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셀트론에 하는 것들, 이런 게 인체에 붉은색을 떠갖고 제약인의 의료 쪽 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바이오는 뭐냐? 근데 화이트바이오 중에서 저희가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플라스틱 쪽을 설명할 겁니다. 그럼 화이트바이오를 나누면 이제 공장의 굴뚝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떠갖고 화이트바이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분야, 만약에 에너지 환경 분야, 그러면은 화이트바이오가 뭐냐면은 에너지 환경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발전을 하게 되면은 화석연료는 태울 때만 CO2가 나가고 자랄 때 CO2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바이오라는 기본 개념은요, 화석연료를 안 쓰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I라는 게 있는데요. 절약,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3R에서는 지금 이제 리뉴얼 해갖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게 둘이 합쳐지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래요. 그래서 3R이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재활용,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화이트바이오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제 오늘 계속했던 것들이 재활용, 재사용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가 정립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친환경 플라스틱이 뭐냐? 친환경 플라스틱 하는 사람들이 친환경 플라스틱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친환경 플라스틱 이렇게 개념이 바뀐 겁니다. 2015년 12월 12일 날 파리 협정서에서 요 이전의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친환경이거든요. 근데 생분해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생분해 얘기했던 것들은 생분해, 생분계, 광분계 요 세 가지를 토탈의 생분해라고 해갖고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2월 이후에는 이제 중합바이오가 그 다음 분체바이오, 그러니까 CO2 절감이 친환경입니다.
그럼 CO2 절감이 친환경인데 왜 바이오가 친환경이냐?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가 자랄 때 CO2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소각을 할 때 CO2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2 절감에 바이오를 나누면 이제 중합바이오, 분체바이오. 그 다음에 중합바이오 중에 생분해가 있고요. 분체바이오 산화생분해가 있는데 산화생분해 종류가 광촉매를 이용하는 게 있고 수촉매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반 플라스틱, 요게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석유계에서 납사를 분해해서 중합해서 만드는 거, 대표적으로 만드는 게 폴리에틸렌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 석유기가 있는데 납부대 중합해서 PBAT, 요게 이제 석유계 쪽 생분해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계 쪽에서는 유기물을 발효해서 만드는 거죠. 발효해서 만드는 거 중합, 그 다음에 발효 중합해서 만드는 PLA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은 중합 바이오가 분체 바이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학계 자료나 이런 것 중에서 중합 바이오, 분체 바이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합 바이오는 뭐냐면 똑같이 유기물을 하는데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 갖고 만약에 이쪽에서 유기물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전분을 갖다가 발효를 해 갖고 중합해서 PLA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플라스틱인데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생분해 쪽에서는 전분을 갖고 만드는데요. 요즘은 똑같이 전분을 갖고 만드는데 요거는 발효해서 뭘 만드냐면은 바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에탄올을 만드는 거죠. 그 에탄올을 다시 에틸렌을 만들어서 중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계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대신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썩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체 바이오는 그냥 유기물을 분체해서 일반 플라스틱 컴파운딩해서 만드는 걸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생분해가 무엇이냐? 어떤 걸 생분해하느냐? 사실은 붕괴되는 건 생분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자량이 전분 같은 게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그 600 정도 되면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게 보통 2000 이하 정도 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먹이가 돼서 CO2하고 물로 바뀌는 게 요게 완전 생분해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생분해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산화생분해가 뭐냐면은 빛에 의한 촉매, 광촉매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의 분자량을 2000 이하로 낮춰주면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CO2하고 물로 바뀌는 게 광촉매입니다. 그 다음에 수촉매는 뭐냐면 이제 똑같이 이제 수촉매를 통해서 물이 분해돼서 OH가 발생해서 플라스틱 분자량을 2000 이하로 낮춰서 미생물이 먹을 조건을 만들어서 CO2하고 물로 바뀌어주는 게 이게 수촉매입니다. 그래서 분해는 크게 나누는 게 생분해 개념으로 나눠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생분해 개념으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요거 완전히 분해되는 겁니다. 이거 광촉매 만약에 2000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요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2000 이하로 나눠지면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똑같이 CO2하고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뭐 바이오계 중에는 PLL이나 PCL이나 PHA, PHB 이런 것도 있고요. 석유계 대표적인 거는 PBAT, PBS 이런 거 있죠. 이게 조금 뭐 CJ나 이런 쪽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고요. 이거는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저 구글에 찾아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을 가야 되는데 기존의 친환경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거든요. 친환경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친환경법을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 환경부에서 주는 저희가 쓰는 게 플라스틱 쓰는 게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이 727 생분해라는 게 친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724하고 727이 있는데 도대체 724는 뭐냐? 그랬더니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724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는 조건이 있어요. 태비아 조건에서 분해되는 수지. 사실 태비아 조건이 뭐냐고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인들이. 태비처럼 분해되는 게 태비아 조건이다. 사실은 태비아 조건이요 58도지 이상 수분 80% 이상에서 분해되는 게 태비아 조건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지금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 그 다음에 PBAT 분해되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으면은요.
근데 기준상에서 지금 통과돼 갖고 환경법에서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려가면 이제 환경평가에서 생물학부터 평가를 합니다. 거기 상온에서 분해도 안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게 727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국내 기준이 20%인데요.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물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분, 셀룰로즈, 목분 등의 천연 고분해를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중합 바이오는 되는데 분체 바이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데는 외국의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향후에 뭐 한 5년 정도 되면은 국내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의 USD 같은 경우는 식물, 동물, 해양 공업으로 모든 걸 어디서 유기체를 함유한다. 그래서 국내 일반 기업들이 지금 USD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이오매스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중에서 중합 바이오가 분체 바이오가 있는데, 분체 바이오 쪽에서는 이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부 나와 계시지만은 요거 향후에 좀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만약에 58톤, 60톤 이상에 쓰게 되면은요, 상온에서 안 썼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 썩는 생물의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세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상기업에서 전분 갖고 하다가 사업을 접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적 물성이 저하를 해갖고 소비자 불만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힘듭니다. 전 세계 1년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는 양이 전 세계 물량이 한 3억 6천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일회용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를 했더니 원료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공통적으로 일반 플라스틱에 들어가면은요, 일반 플라스틱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분해 조건이 있는데, 폐배해 조건 규정 IS 14822 요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58도시에 여기 수분 80%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온 20도 이상에서는 생분해가 불가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든지 친환경의 개념이 끝났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화이트 바이오 개념이 뭐냐? 화이트 바이오 개념을 정확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중합 바이오 뭐냐면은 바이오 분말, 효소, 촉매, 제품 이렇게 만든 사탕수수권 만들고 브라스캠 분해되지 안 되는 게 여기 할까 중합으로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분을 생분해되는 거 PL이 똑같이 여기서는 효소 발효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체 바이오는 바이오 분말, 그 다음에 컴퓨터기계나 바이오계 컴판 제품을 만드는 게 있는데, 셀룰로즈 움직여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이건 이제 분해가 안 되는 분계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그러면 분해 좀 해야 될 때가 그러면 이제 셀룰로즈에서 플라스틱 수축매 들어가서 메리시 분해되는 거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수축매라는 것은요, 여기 셀룰로즈만 분해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P나 PP도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P에다 PP에다가 수축매를 집어넣으면요, 땅속에 메리키하게 되면은 3년에서 5년에 썩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것들 만들지 않아 있어 갖고요, 현재 연구 과제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사업소 평가를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이제 석유계 플라스틱에 일반하고 생분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합 바이오 쪽에 바이오계 생분해하고 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분체 바이오하고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을 섞은 게 있고요. 바이오하고 일반 플라스틱하고 수축물 섞은 게 있는데, 방향성을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좋냐 했더니 이제 분체 바이오에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 다음에 CO2를 완전히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바이오인데 요걸 갖다가 피해를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다 바꾸면 됩니다. 블라스캠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가 CO2 절감이 되는 거죠. 석유를 집어넣으면 일부분 대체되는 거고요. 빨리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이트 바이오를 해갖고 미래에 플라스틱이 인간한테 도움이 되고 지구 환경에 보호할 수 있느냐, 그 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사실은 화이트 바이오 개념은 뭐냐면은 결론은 CO2 절감이거든요. CO2 절감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CO2를 절감만 하느냐,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3R이 되는 겁니다. 이 3R이 뭐냐 그랬더니 절약, 재사용, 재활용, 그 다음에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요게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회수할 수 있느냐? 근데 여태까지는 사용만 하고 회수도 안 했거든요. 그럼 회수를 늘려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3R 운동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재활용 분담금을 지원을 하자. 지금 이제 많이 받아가시는 사람이 한 톤당 한 13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요. 얼마 하면 사업이 돼요? 그랬더니 30만 원 되면 사업이 된답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지원을 하자. 대신에 현실화해서 매출 수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묻는 개념으로 가지 말고 소각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소각해서 뭘 한다? 에너지 회수하고 CO2 회수하고 그 다음에 CO2를 팔 데가 없는데 새로운 시장, 스마트폰 판 시장에 CO2를 파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EPR제도 여기 지원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군 활성화시켜야 돼요. 부족한 거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 최종수혜처가 내고 있는데요. 이 최종수혜처를 원료 생산 공장에 내는 개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규제물질 발전하는 거 PVC, PS, 페트, ABS 요거는 환경분담을 늘리자. 그래서 증액해서 가는 제도로 가는 거고요. 그 요걸 완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가장 좋은 게 유니 소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니 소재 갈 때 플라스틱이 더 중요한 게 뭐 차단성이라든지 가공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CNF입니다. 셀룰로스 나노파이버. 요거 들어가면 탄소 투과도 정리할 수 있고요. 투명성 올릴 수 있고요. 이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 안 됐을 때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그때 묻을 때 썩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수청매 개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기술은 CNF하고 수청매 개발 쪽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화이트바이 동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석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시키고요. 탄소 발생량을 줄여서 지구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빨라져 갖고 죄송합니다.